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오늘 시장 딱 두 가지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내용이 좀 굵직해가지고 뭐 얼마나 축약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가지고 좀 튼튼한 날이었어요. 평균적으로 뭐 전 종목이 다 그러진 않았지만 전 종목 대부분 종목들은 지금 시장이 오늘 이틀 동안 우하향했잖아요. 오늘까지 계속 내려갔단 말이죠. 오늘 코스닥 분봉 마지막까지 240 분봉을 못 올리고 여기서 분봉 쏟아내는 이런 흐름까지 보이고 이 이틀 동안에 계속 하락을 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코스닥 종목에서 뭐 1000개 정도까지 시장이 종목들이 떨어지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인 날이었습니다. 다만 그래도 갖고 있던 보유 종목이나 공략했던 종목들이 그래도 괜찮은 파동을 좀 가져온 게 좀 있어가지고 오늘 시장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시장이 이 이틀 동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쪽을 제대로 공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뭐 계좌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왜 그랬냐? 어제와 오늘이 좀 다른 이유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이 뭐 휴장일을 앞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어쨌든 질병이 창궐 하면서 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좀 느낀 것도 있었고 뭐 어제는 그렇게 딱히 큰 이유를 찾기는 어려웠어요. 그냥 조정할 만해서 조정했고 조정 나올 만해서 조정 나왔고 또 수급적으로 굵직한 종목을 팔아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비중이 컸던 바이오 종목들을 개인들이 막 팔아서 지금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는 질병 관련주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 폐렴 관련주들로 옮겨가면서 바이오 그러니까 해당 없는 바이오나 뭐 IT 종목이나 다른 기타 종목들을 팔아가지고 옮기는 과정 속에서 시장이 눌린 것도 있었고요. 어제는 그러니까 그 정도 말고는 특별한 이유를 찾기는 어려웠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이유도 추가돼서 그 이유에다가 추가돼서 이란에 대한 다시 한번 이란 중동 지역 불안감이죠. 이거를 중동 불안으로 요약을 할게요. 이 지난번에 1월 8일에 상당히 크게 시장이 내려갔던 날 있죠. 하루짜리. 그때와 유사한 내용으로 오늘 불안감이 형성이 됐었어요. 그로 인해서 흥구석유 오늘 장중 급등 나왔었죠. 흥구석유가 우리도 참 매매를 했던 종목이지만 오늘 같은 경우 몇 퍼센트냐 한 19%대까지 올라갔다가 결국 종가는 11%로 밀렸는데 어쨌든 지금 이 관련된 종목은 흥구석유가 대장이네요. 유가 관련주 그러니까 약간 중동 지역 불안감이다. 흥구석유가 대장인 것 같습니다. 빅텍은 마이너스 전환됐어요. 방산주들 어차피 전쟁이 안 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어. 빅텍 못 올라요. 이때 상한가 가지고 지금 회복이 돼요? 여기 따라잡은 사람들 엉망이 됐어요. 그렇죠? 이때 어떻게 따라잡았는데 이날? 다른 종목 4% 하락해서 최저점에서 사람들이 손절해가지고 이걸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아싸 상한가다. 내일 점상 나오나? 무슨 점상 나와요? 그대로 쭉 추락했지. 다시 원위치 돼가지고. 그랬던 때잖아요. 그날 기억하시죠? 시장이 4% 폭락한 날. 이란이 아침부터 이라크 미군기지 폭격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날 폭락한 날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거래 터지는 날 손절 최저점 내가 보유하고 있던 거 최저점 손절해가지고 옮긴 게 빅텍이에요. 옮긴 게 흥구석유였어요. 옮긴 게 빅텍이고 옮긴 게 흥구석유예요. 그날이 요날이에요. 요날 1월 8일 기껏 옮긴 게 SH 에너지화학이었어요. 이날이에요. 이날 1월 8일 고점. 아유 응? 지나가 보니까 이게 뚜렷하게 보이죠. 당시에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보일지언정 그쵸? 그리고 옮긴 게 빅텍이었던 거예요. 이날이잖아요. 딱 동그라미 뭐예요? 최저점에서 옮겨가지고 저걸로도 손실보고 최저점은 그 옮겼던 개인들이 많이 옮겼던 종목은 유유히 시장 따라 올라오고 다음날 갭 다 떴잖아요. 다음날 시장 4% 올라갔잖아요. 4% 떨어지고 4% 올라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더 올라갔잖아요. 뭐예요? 전쟁은 그 중동적 전쟁은 곧 폭등을 야기한다라고 제가 이때 최하단 위치에서 설명을 드렸죠. 중동 불안감으로 인한 단기 하락은 나중에
시장에 상당한 상승을 불러온다. 과거에 이건 역사적으로도 역사적으로 그래왔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다시 같은 말을 또 추가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렸죠? 또 한 번에 이러한 현상들이 또 발생할 거다. 어떤 이유가 붙을지는 모르겠으나 가다 보면 또 한 번 시장이 불안감을 한 번 더 줄 거다. 얼마 안 가서 물갈이가 1차적으로 일어났고 또 한 번 일어나야 된다.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같은 이슈로 혹은 질병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질병은 왜 지금 공포감이에요? 설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필이면 아이고 그 질병이 그 많은 시기를 두고 우리나라 민족 대이동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부각받는 거예요, 공포감에. 그래서 겸사겸사 이란도 뭐 오늘 뭐 찌라시 돌고, 이란 관련돼 가지고 뭐 파병 얘기 나오고 찌라시 돌고 그들 간에 무슨 또 충돌이 있을 것 같은 이런 불안감들 때문에 관련주들 올라가고 유가 관련주들 올라가고 방산주들 올라갔다 오고 이랬던 겁니다. 겸사겸사 오늘 이틀 동안 내려갔어요. 오늘까지. 내일도 그럴 수 있겠죠. 지금 시장은 원래는 거래량을 바짝 줄이는 게 정상인데 테마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는 지금 거래량 자체는 거의 줄지가 않았습니다. 그쵸? 거의 줄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거래 대금은 거래량에 비해 좀 줄었네. 이거 좀 화면 안 보이네. 거래 대금이 더 줄였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뭐 말로만 말씀드릴게요. 거래량은 왜 생각보다 줄지 않았을까요? 원래 지금 가만 놔뒀으면은 시장 거래가 점점 줄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명절 앞두고 있기 때문에 누가 무리하게 돈을 써요. 뭐 휴일 동안 4일 휴일 쉬는 동안 무슨 일이 발생할 줄 알고 돈을 일반적으로 안 써요. 근데 테마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작은 종목들의 거래가 확 붙어버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거래량을 다 잡아먹어버렸고, 거래량이요. 거래 대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작은 종목들이 주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방산주들, 오늘 유가 관련주들 올라가면서 거래량을 급증시켰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원래 이 정도 테마가 형성되면 거래량은 더 폭발해야겠죠. 근데 다른 종목들의 거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멈춰 있는 겁니다. 원래는 거래량 이렇게 이 정도는 아니고 거래량이 많이 줄어드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목요일까지 이런 상황이었다. 자, 결국에는 요약하자면 뭐예요? 말씀드린 내용대로 가잖아요. 여기서는 파는 거 아니다. 저점에서 왜 파냐? 좀 있으면 시장은 많이 올라갈 건데 2020년 출발부터 왜 파냐? 아니 시장 2020년 기대감 죽이는 거 딱 좋잖아요. 1월 초 야, 새해 복 많이 받아야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주식 대박 나세요. 덕담 주고받고 나서 봤더니 뭐야? 갑자기 기대감 꺾어놨어. 기대감이 크면 실망감도 큽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그쵸? 이번에 안철수 종목 오늘 써니전자 안 봤네. 어떻게 됐어? 또 떨어졌네요. 기대감이 컸어요. 어떤 기대감? 귀국에 대한 기대감. 뉴스가 이중으로 나왔죠. 먼저 귀국한다 소식, 그 다음에 나중에 공항에서 총선 불출마하겠다는 소식. 그쵸? 두 개가 시간차 있게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기대감이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어요. 와, 내일 점상인가? 써니전자 점상인가? 그런데 바로 몇 시간 뒤에 공항 귀국은 했지만 난 총선 지금 총선에 출마하려고 오는 게 아니다. 실망감이 커져버렸네. 그래서 뚝 떨어졌죠. 다물멀티미디어, 써니전자, 알랩 오늘 떨어졌잖아요. 기대감이 크면 실망감이 큽니다. 어떤 시장 기대감이 있었죠? 새해 2018년, 2019년 2년 동안 시장이 박살이 났네. 그럼 박살난 만큼 이제 올라갈 것도 이제 생기겠지. 시장 좋아진다고 하네. 그래, 2020년에 한번 해보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며칠 걸렸죠? 며칠이요? 이게 1월 8일 전이잖아요. 1월 3일. 자, 1월 2일에 개장을 했어요. 딱 요날이 요날. 야, 이날이 개장 날인데
다음 날부터 뭐야 이거? 딱 다음 날부터 3일, 6일, 7일, 8일 폭락. 야,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저 때 느낌 어땠어요? 야, 올해도 개털인가? 기대감이 큰 만큼 실망감이 커서 사람들이 왕창 매도한 것도 있겠죠. 거래량이 확 늘어났네요. 저점에서. 그쵸? 인간 심리예요, 그건 심리. 이거 언제 나왔어요? 기대감? 작년에도 나왔잖아요, 작년에도. 자, 작년이 이게 작년 차트예요. 작년 보세요. 2018년 10월 달에 시장이 대폭 무너졌어요. 야, 진짜 너무 힘들어. 대폭 무너졌어요. 근데 11월, 12월 미국 증시는 더 빠지는 거 보는데 우리는 그래도 건재하게 버텨서 12월 달에. 야, 제가 이거 버티면서 1월 달에 괜찮아지겠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원래 항상 지금 10년 가까이 10년 동안 11년이구나. 11년 동안 12월 혹은 1월에는 최소 2주에서 6개월까지 올라갔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1년 동안 한 번의 예외도 없이 12월 혹은 1월에 최소 2주에서 최장 6개월, 6, 7개월까지 올라갔습니다. 2015년에 보인 상승까지 포함해서 7개월 상승. 올해도 어김없다. 올라갈 거다 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미국 증시는 더 폭락하는데 우리는 버텨준 자리.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 새해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준 상태에서 어떻게 됐어요? 1월 2일 개장하자마자 하락. 1월 2일 하락, 1월 3일 하락, 1월 4일 오전까지 지켜줬던 자리까지 이탈시켰어요. 야, 여기 이탈하면 손절이지. 2달 동안 지켜줬던 자리마저 이탈을 시켰기 때문에 1월 4일, 2019년 1월 4일에 사람들의 심리를 박살을 내놨어요. 이때 이틀 동안, 3일 동안, 이틀 반 동안. 그래서 이날 물갈이가 일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시장은 2달 올라갔죠. 2개월 동안 내내 올라갔죠. 그쵸? 당시에 기억을 되새겨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충격파도를 거쳐가겠죠. 어쨌든 지금 이제 다음 후속 뉴스가, 우리는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명절에 대한 리스크 항상 생각을 해요. 항상 지금까지의 명절은 어떤 명절이었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명절,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명절이었어요. 응? 그 기억이 시장 참여자들한테 항상 있기 때문에 이번엔 북한이 아닐지라도 이란과 미국이 우리가 쉬는 동안에 충돌이 있으면 우리는 대응도 못하고 꼼짝없이 하락을 맞이할 거라는 부담감, 그리고 질병, 사람들이 이동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과 접촉을 또 많이 할 텐데 질병이 더 확진이 되면 거기에 대한 불안감도 같이 공존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까지는 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걸 다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새해 실망감을 처음에 안겨줬고 두 번째 공포감까지 같이 안겨주면 2020년 시장 주봉 어때요? 코스닥? 짝 주봉 어때요? 야, 이거 지금까지 2년 동안 떨어진 주봉 추세에서 딱 추세를 돌파한 위치네요. 추세 돌파, 주봉 하루 한 주 해놓고 다시 음봉 밀어놓고 있네요. 여기까지 밀어냈다가 다시 자리 잡는 거 1도 아니겠네요. 이거 어디서 먼저 보여줬죠? 여기가 열려버리긴 하고 있는 건데 어디서 기술적으로 코스피에서 먼저 보여줬죠. 코스피가 먼저 7주 정도를 앞서갔다고 말씀드렸죠. 11주다. 10주 정도를, 평균 10주 정도를 앞서갔습니다. 맞나? 하나, 둘, 10주 정도를 앞서갔어요. 언제예요? 돌파해놓고 3주 밀렸어요. 심지어 추세 하단까지 밀렸었어요. 그쵸?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저거 조절한다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자세한 내용을 제가 뭐 글로 써드릴 거 확인해가지고 좀 써드릴 건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뭐 주요 관심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틈을 통해서 코스피가 좀 내려올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코스닥이 자리 잡아주면 이거 키 맞추기 됩니다. 얘가 먼저 앞서간 거 코스닥 그대로 맞춰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국가의 두 증시가 너무나 큰 격차를 보이기는 어려워요.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을지언정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뭐야? 결론은 뭐냐면요, 똑같아요. 저는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계속 바꿀 이유가 생긴다면 모르겠는데 바꿀 이유가 생기지 않고 있어요. 수개월간. 단기적 이슈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출렁일지 모르겠으나 지금 미국 증시 미선물 0.6% 정도 나스닥 빠지고 있어요. 미선물 좀 빠질 때 됐죠. 미국 증시가 좀 빠질 때 됐죠. 하루 쉬고 이란과의 이슈로 또 한번 출렁일 때 됐습니다. 아니면 또 야간에 또다시 돌아설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증시는 빠져도 이상할 게 없는 자리예요. 그러나 미국 증시가 설령 계속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한참 떨어진다고 해도 우리 증시 부담감 느낄 필요 없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같이 움직이겠지만 2020년부터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디커플링 현상이 강화될 겁니다.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미국 증시가 내려갈 때 같이 꾸준히 내려가는 현상은 점점 사라질 거예요. 디커플링 현상이 점점 강화될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같이 움직일 수 있겠지만 당연히 그러겠지만 신흥국 외국계 증권사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 레포트 많이 나왔었죠. 물론 그대로 무조건 되지는 않겠지만 신흥국 증시로 자금이 이동할 거라는 전망이죠. 미국 증시에서 이제 차익 실현을 통해서 그게 다시 미국 증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차익 실현을 해서 이제 10년 이상의 파동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당장이 아니에요. 트럼프 대선 시즌 이후에 미국 대선 시즌 전후로 해가지고 그때쯤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무리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들이 그대로 신흥국 지수로 좀 내려올 계획을 하고 있고 서서히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저평가된 증시. 우리나라만큼 세계에서 저평가된 증시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거시적으로 흐름을 봐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뭐? 지금 급등해서 올라간 거 말고도 설날까지의 불안감 때문에 더 확진될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새 종목들이 계속 마구마구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뭐죠? 오늘 대표적으로 제가 전날 밤부터 관심 있게 준비했던 KM제약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KM제약이 오늘 1등을 했어요. 시장에서. 그렇죠? 추가적으로 깨끗한 나라와 깨끗한 나라 우가 들어갔고요. 낙폭과대주 흥구석이 오늘 움직였었죠. 어쨌든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종목이 내일도 탄생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소멸되지 않는 이상, 이 질병이 갑자기 완벽하게 소멸되지 않는 이상 설 명절 앞두고 계속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계속 확진되고 있다고 하지 않나요? 오늘 또 새로운 거 뭐 있어요? 나노캠텍. 우리 보유 종목이었어요. 나노캠텍 오늘 상한가 찍고 24%로 끝났는데 그럼 때 오늘 나노캠텍은 역사적인 날이네요. 13년 동안 처음 있는 거래량, 처음 있는 관심. 나노캠텍 부끄럽겠네. 13년 동안 안 받아본 관심을 오늘 한 몸에 다 받아가지고 새로운 시작일 수 있겠죠. 얘도 뭐예요? 향균 마스크. 뭐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냥 묶는 겁니다. 어차피 가야 될 흐름인데 뭐로 가냐? 아이고 딱 마침 이 종목이 지금 부각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네. 오케이, 코로나 바이러스 엉덩이 밀어줘. 사람들이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래 찌라시 막 뿌려주고 막 이것도 코로나야? 이것도 폐렴이야? 오케이 매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장중에 상한가 찍고 상따했던 사람들 잘 털어냈죠. 이런 식으로 단타 많이 붙기 때문에 KM작은 뭐 그냥 뭐 굵직하게 워낙 성향이 강해가지고 우리도 이거 예전부터 매매를 많이 했었거든요. 상한가 여기도 보고 오랜 기간 동안 이거는 여기서도 보고 근데 여기서 집중 공략을 안 해. 여기서 뭐 집중 공략을 한 건 아닌데 하여튼 요지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종목
그럼 뭘 찾아 들어가야 돼요? 찾기 나름이죠. 찾기 나름이죠. 정치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낙연주로 많이 묶였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관련주들이 아닌데 최근에 이낙연 관련주들이 신규가 많이 탄생했죠. 그거랑 같은 이치입니다. 어차피 가야 될 종목인데 그 종목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붙일 만한 때에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 종목은 대북주로 못 움직이니까 그 종목이 야 이거 뭐야 사회이사 몇 명 10명 이사진 분석해보니까 10명 중에 이 한 사람이 이낙연과 관련이 있네. 이낙연 전 총리와 관련이 있네? 뭐야? 이걸 한번 수급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것들이 뭐예요? 남아토건 대북주였잖아요. 이낙연 평소에 올라갈 때 올라갔었나요? 아니요. 11월부터 갑자기 붙었어요. 우원개발 대북주였잖아요. 이낙연이래 갑자기. 그 다음에 최근에 가스텔 바자 뭐예요? 애국 테마였잖아요. 갑자기 이낙연이래.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이낙연 종목들이 잠잠하네요. 그러면은 지금 핫한 코로나 바이러스 쪽으로 최대한 연관을 짓는다는 겁니다. 뭐 소독제면 소독제, 마스크면 마스크, 아니면 치료제면 치료제, 백신이면 백신. 예방할 수 있는 거 뭐 치료하고 예방하고 뭐든지 상관없어요. 뭘 찾아야 되는지 알겠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고점에서 치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작업할 수 있는 것들 판 깔아둔 거 느긋하게 직장인 기준에서 얼마나 마음 편해. 그런 것들 하고 혹여나 질병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위협적이지 않은 수준에서 올라간 바가 없으니까 떨어지는 것도 적은 수준, 그리고 금방 끊고 나올 수 있을 만한 환경에서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진입은 해놨지만 이렇게 그 내용 속에서 올라간 것도 있고 오늘 아직 안 움직인 것도 있고 해요. 오늘 움직이다 만 것도 있고 그런 것들 내일이라고 뭐 못 올라갈까요? 내일이고 갑자기 내일 그게 대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제가 찾아가지고 어쨌든 지금 다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자 오늘 또 길어졌는데 내용 두 가지를 가지고도 길게 좀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어쨌든 뭐 최근에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었던 종목들이 뭐 제낙수 3연상 같고 KM제약 물 상한가 같고 나노캠테 보유 종목 뭐 이렇게 올라갔고 신라젠도 오늘 뭐야 14% 올라갔다 왔네요. 이런 것들 시장은 굉장히 많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심심치 않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명절 전까지 또 뭐 한두 개 더 움직이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썩 거래량도 그렇게 안 붙을 거고 내용도 썩 그렇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라는 일단 기본적인 생각하시고 명절 이후에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